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리안 아시람 TV 산 넘고 물 건너 인물 탐방 취재 형식으로 귀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만나실 분은 현재 강서구에 있는 서울에 있는 강서구의 유일한 대학 강서대학교 고성주 이사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예, 이사장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에 대해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성주입니다. 서울 강서에 있는 한국그리스도교회학원 이사장 고성주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평소 신뢰했던 이명원 박사님 함께 자리에서 무척 영광입니다. 이 박사님과는 20년 전부터 오랜 인연을 가졌고 내가 존경하고 신뢰한 학자이면서 사상가입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리안 아슐람 TV 무한한 발전을 기대하고 무척 오늘 초대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분한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고성주 이사장님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년 넘도록 인연이 저하고도 깊은데요. 지금 저희가 발행하는 이 산 넘고 물 건너 올 봄호에 사실은 코리안 아시람 초기 역사 2007년도에 우리가 인도로 같이 갔던 여행 갔던 그 기록이 여기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 캘커타 지방을 갔다가 거기에서 또 우리가 나갈랜드 북부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 칼리지라는 그 대학과 강서대학,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도 대학, 그리고 KC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과 이 MOU를 맺기 위해서 이사장님 그 당시에 총장님으로 계셨거든요. 예,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가 같이 갔었던 기억이 벌써 까마득하게 15년 전입니다. 그때 우리 갔던 사진들이 여기 지금 우리 같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처럼 이게 산 넘고 물 건너 아시람 초기 역사하고 맞물려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마더 테레사 맞아요. 예, 그 캘커타에 있는 마더 테레사 거기 수녀님 계신 곳도 방문했고 또 그 타고르 대학 그 옆에 있는 타고르 대학까지도 우리가 같이 갔었고요. 또 코히마라고 하는 그쪽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총장님이 그때 설교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MOU식을 맺고 왔던 그런 그 기억들이 그리고 그 동네 사회복지부 장관, 그 장관도 만나고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뭐 관계도 있거니와 또 인도뿐만 아니라 제가 또 그 친국에 교환교수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아주 또 자매결연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 저에게는 아주 감사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그런 인연과 청량리 그리스도교회 또 목사님으로서 오래 심호하시면서 저도 함께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지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고성주 목사님은 그리스도대학교 총장님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이제 개명을 한 강서대학교의 이사장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근데 그동안 총장님으로 재직하실 동안에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그런 그 또 개명을 하는 과정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들이 있을 텐데 어떠세요? 참 사진을 보니까 옛날의 기억이 새롭게 태어나고 이병건 박사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그때 총장 제가 재임하면서 이 박사님과 함께 인도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총장을 지나고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냐면 내가 재임 기간 동안에 학생들을 사랑하고 교직원들을 도와주고 교수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총장으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보살펴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더 많이 줄까 여기에 중점을 두고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평가는 후진들이 하겠습니다만은 네.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무난하고 예, 무탈하게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화합을 주로 강조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생긴 것이 둥글둥글 생겼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고향에서는 제가 별명이 예. 초노박이라고 별명을 아, 들었습니다. 호박이요? 예. 항상 웃음꽃이 활짝 예, 피시고. 늘 웃고 예. 둥글게 살기를 원하고 제가 네. 각지게 살기를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학교 경영의 철학도 운영의 모든 방향도 둥글게 몰하지 않게 모두를 즐겁게 최선을 다했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학교 운영이라는 것이 하나의 가정을 운영하는 것도 힘들지만 큰 대학을 운영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신데 그렇죠. 또 오랫동안 또 그 학교 이사 지내서 여러 가지 경영을 잘 해오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리스도 대학교가 1958년에 예, 예. 탄생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단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총장으로 혹은 또 이사장으로 이사로 예. 오래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개명을 강서 대학으로 예. 개명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왜 강서 대학으로 개명하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해 예, 주시죠. 그 과정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학이 1958년 4월 19일에 개교가 되었습니다. 네, 네. 그때 학교 이름은 한국기독학원, 영어로 KCC란 말을 썼습니다. 네, 한국기독학원. 학원. 네. 그다음에 1965년도에 각종학교를 낼 때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 이렇게 인가를 냈다고요. 대학인가를 73년도에 내면서 네. 그리스도 신학대학교 그리스도 신학대학 이렇게 가다가 네. 2004년도에 예. 우리가 그리스도 대학으로 대학으로 시작을 뗐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5년도에 네. 2015년도에 얼마 안 돼요. 예, KEC 대학으로 KC 영어로 KC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우리 한국의 대학들은 외국어 표기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KEC 대학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KEC.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으면서도 반면에 학생들은 상당히 거부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잘 어려워죠. KEC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이름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네. 특히 외국인들은 코리안 크리스천 칼렌저로 이해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해가 됐습니다. 알아듣죠. KCU 그러면 이해가 됐는데 학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꼭 설명을 요했습니다. 그렇죠. KC 대학은 KC? 예, KC 좀 이상하잖아요. 예, 어딘가. 그래서 결국은 1999년도부터 강서대학으로 추진하다가 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다가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내부에 특히 목회자들 혹은 일부 신학과 교수들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재단과 관련돼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총장을 선임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개명을 절실하게 요구를 했고 학생들의 요구가 두 번째는 총장이 8분이 이제 후보로 나왔는데 이번 총장에 2020년 7월 달입니다. 그것이 그때 컷오프되고 4명이 남았는데 4명 공이 개명을 하겠다고 4명 다 공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장을 선임한 이후에 이사에서 개명을 정식으로 논의를 하세요 하고 대학에다가 오다를 줬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절차를 거쳤습니다. 학생, 직원, 교수 혹은 또 교계 동문들 또 교계 사람들 또 교단 사람들 많은 다 의견을 두고 공청회를 이해를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사에도 2번 정도 숙고의 기회를 갖다가 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개명을 12월 17일자로 12월 언제 12월 17일? 2021년 작년에 만장일치로 개명을 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개명을 민의에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 또 일부 반대가 들어가니까 4월 19일 날 2022년도 올해 4월 19일 날로 교육부가 개명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해서 그래서 지난 6월 2일 날
개명 축제를 멋있게 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축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 듣기로는 뭐 방기문 전 사무총장님도 오셔서 축사를 하셨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방기문 총장 전 총장이 오셔서 그 우리 대학원에 ESG 과정에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초청에 의해서 그분이 기후 변화에 대한 환경에 관한 아주 의미 있는 특강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케스트라 또 합창단을 이렇게 불러다가 우리가 공연도 듣고 복음성자 가수의 초청해서 아름다운 음악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아주 멋있는 음식도 접대하고 해서 계명축제를 아주 아름답게 잘 했습니다. 계명축제. 그게 불과 얼마 전에 있었고 6월 2일 날입니다. 6월 2일이니 뭐 불과 열흘도 안 됐습니다만은 그 분위기가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호응이 좋죠. 굉장히 학생들이 환영을 했고요. 학생들이 고맙게도 그때 강사로 오신 방기문 전 총장 혹은 지금 대학의 김용재 총장, 저 이사장, 저 이사들 참석하신 이사 전원에게 그다음에 그 자리에 내빈으로 참석하신 우리 한정혜 지역 국회의원 또 새로 구청장으로 당선되신 분 모두가 다 얼마나 꽃다발을 드리고 환영하고 모두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뭐 세계 천지 창조 인간 창조하시고 아담아 뭐 이렇게 아담이 이름을 줘서 인류의 조상이 됐다고 합니다만은 정말 1958년 KC 대학이 탄생한 이후에 강서대학이라는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민의를 충분히 반영한 상태에서 종합대학으로서의 발전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지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강서대학의 역사가 1958년에 출발했다면 올해로 64년, 만 4주년인데 그죠? 근데 이 길리지도 않고 짧지도 않는 이 대학이 또 강서대학을 거꾸로 하면 서강대학이잖아요. 서강대학도 1958년에 출발했다고. 같이 여기는 이제 캐톨릭을 기반으로 출발했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교단, 미국에 있는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교단의 그 후원과 연결이 돼서 설립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다면 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가 일치, 자유, 사랑. 이것을 우리의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자유함을, 매사는 사랑으로 한다. 사랑으로. 좋네요. 이 교육 목표입니다. 슬로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잘 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인, 세계를 향하는 세계인, 그다음에는 복음을 위해 전하는 우리 전도자 양성기관 이렇게 큰 목표를 두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복음을 중심으로 한 신학대학으로 출발을 했는데 근래에는 이제 뭐 간호대학도 생기고 뭐 또 다른 과도 많이 증설이 됐다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학자들을 많이 배출을 또 해내고 큰 대학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요. 감사합니다. 네네. 이제 이러한 종합 대학으로 설립이 됐는데 오늘날 한국 대학이 지방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이런 과정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위기를 재정난이라든가 학생 수라든가 인원 감축 등등에 따라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 우리 강서대학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플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시나요? 있습니다. 인구 문제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중학교에 근무했을 때 졸업생들이 430명 정도가 졸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제가 졸업식에 참석하니까 100여 명이 졸업을 합니다. 40년 전보다도 이렇게 엄청나게 인구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
우리 사회가 교육기관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지원자의 수가 급감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대학을 건전하게 발전시킬까 이 문제는 굉장히 대학 운영자들이 안고 있는 큰 과제입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세 가지 어떤 그 철학과 뭐 모토를 가졌습니다. 예, 첫 번째는 법인과 대학을 안정시키자. 예? 법인과 대학을 안정시키자. 법인과 대학을 법인단체와 대학을 안정시키자. 그래서 대학의 총장을 아주 40대 후반에 젊은 총장을 획기적으로 총장을 세웠습니다. 이번에요? 예. 그리고 중학교 교장을 새로 세웠고요. 거기에 대학에 소속된 우리 등촌중학교 산하기관의 네, 중학교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사회가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이사회 구도를 가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3, 4년 전에 관선 이사가 다시 말하면 임시 이사가 정부로부터 운영되다가 새로 2년 전에 민선으로 이양되면서 관선이 민선 어떤 한쪽으로 주는 것보다는 골고루 이사회를 이렇게 배분했기 때문에 획일적인 통일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때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그 이사회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사회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내가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법인을 안정시키고 대학을 안정시키고 사이에 안정을 시키자 하는 게 첫 번째 제가 가지는 과제였고요. 네. 두 번째는 대학 운영의 지금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가 아무래도 굉장히 크겠죠.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14, 15년 동안 제가 볼 때는 대학 등록금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얼마나 지금 어렵겠습니까? 네. 그렇죠. 교수들은 충원을 해야 되죠.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다음 직원들의 급여는 올려야 되죠. 또 연구기관들은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법인이 엄청나게 재정적인 부담과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재정을 대학에서 계속해서 뭐 땅을 팔아서 지원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우연찮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나 강서구가 학교에 공원용지를 수영해 갔습니다. 공원용지 그 학교 안에 큰 산을 중심으로 한 아쉽기도 합니다. 사실은 아쉽기도 하는데 대학 부지 안에 있는 것은 약 118억 수영해 서울시가 수영해 갔고요. 그다음에 일명 우리 선교사 사택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거기 약 250억 정도의 강서구가 수용을 해서 수용을 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수용을 안 당하려고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했지만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든 간에 결국은 450이라는 돈이 이제 법인에 들어왔네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갖고 뭘 또 운영을 하셔야 그래서 결국은 대학에다가 얼마 전에 제가 178억을 전입을 해줬고요. 전출을 해줬고요. 앞으로 법인이 좀 정상화되어 가면 한 200억 정도에 투자해서 법인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 지원 자금이 일단 마련됐군요. 그렇게 해서 또 합니다. 듣기로는 파주에도 넓은 땅이 파주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있죠. 방충리가 5만 평 정도가 체육부지로 되어 있는 학교 부지로 있는 곳이죠. 수용용 기본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창만리에 가면 또 3만 평 정도의 어디요? 창만리 파주 옆 바로 옆입니다. 파주 옆에. 파주에 그러니까 방충이 바로 옆입니다. 3만 평 정도에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좀 통일대학 중심으로 뭘 하나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도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도 많이 했고요. 제가 총장으로 있을 때 남북 통합을 위한 그런 지원 사업을 한 20억 정도로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남북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과제를 받아가지고 교수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꿈을 꾸기를 5만 평 정도, 3만 평 정도 그 땅에다가 우리 한국의 남북이 통일된 것을 대비한 어떤 통일대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통일 이후도 사실 제가 그렇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들이 못하면 우리 시대에 못하게 되면 우리 후진들이라도 후진이 해야죠. 예, 그 꿈을 이루어주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위치적으로도 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파주로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예. 제이로벨에서 10분도 안 들어간 네. 그런 좋은 위치에 놓여 얼마나 있습니다. 좋습니까? 네, 누구든지 오늘 뭐 다른 대학에서도 파주의 대학 그 유명 대학인데 예. 파주의 캠퍼스 내려고 뭐 몇 번 시도했다가 못 하고 그런 걸로 앞으로 기억나는데. 적절한 때가 되어지면 경기지사나 혹은 파주시장하고 접촉을 해서 그 땅의 하루문 방안을 예. 검토하려고 지금 아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쓰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세 번째 제가 첫 번째는 안정, 두 번째는 재원 확보, 세 번째는 학교의 혁신이에요. 혁신. 예, 혁신은 저는 계명으로 하나는 계명으로 봤고요. 하나는 사실은 대학의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 예, 대학이 지금 안고 있는 학과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느냐. 학생들이 요구하고 지역사회가 요구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그런 구조조정인데 구조조정은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히기 때문에 교수 개인의 신분의 문제가 더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대학에서 뭐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상당히 용역을 줘서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곧 불언간에 될 겁니다. 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이사장님이 등장하셔서 참 그 화해와 일치를 위한 그 안정의 작업, 그다음에 재정의 문제, 또 혁신의 문제까지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언급해 나가시니까 미래가 그냥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대로 잘 되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이 축복까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아실람 가족들이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도록 또 저희들도 노력하고 염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기초적인 안정적인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치를 확보했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것이 국제적인 역량을 갖춘 명실공히 이제 KC 강서대학으로서 발돋움을 하시는데 혹시 미래에 대한 또 마스터 플랜 내지는 특성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을까요? 방법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식점, 내가 맛집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점이 잘 되려면요. 지역과 간판이 좋아야 되고요. 첫 번째는 지역과 간판. 간판이 위치가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인이 친절해야 되고요. 주인 친절. 세 번째는 독특한 음식 맛입니다. 맛이 있어야 되죠. 지금 우리 대학은 제가 볼 때 개명을 했기 때문에 위치도 서울에 있고 김포 공항로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개명을 했고 그다음에 위치가 좋은 대학이고요. 중국이나 이런 데 뻗어나갈 수도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맛 문제입니다. 그 독특한 우리 대학의 고유의 맛이 뭐냐. 그 맛은 사실 이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대학 교수들이 할 일입니다. 대학의 몫입니다. 그렇겠죠. 대학에다가 제가 여러 번 그걸 주문합니다. 맛집론을 얘기합니다. 독특한 우리의 맛을 내는 대학을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마 기대를 많이 하고 노력하고 역량 있습니다. 있는 교수진들이 그것도 그 나름대로 분야대로 아마 그 실력을 발휘하면 국제적인 역량 특별히 그런 거 외국인 학생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대학이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학이 첫째로 지역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강서대교라는 이름도 썼는데요. 지역과 함께 가지 못하면 대학이 생존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두 번째는 국제화 문제입니다. 국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인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원래 선교사들이 이 대학을 세울 때 동아시아 지방에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이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제관계를 예를 많이 쓰는데 우리 학교에 국제교류교육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육원에 약 500명 정도의 동남아시아 학생들이 지금 와서 학부 혹은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금년도에 교육원장에게 내가 보고받기를 어학연수과정도 100명에서 200명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학이 국제적으로 뻗어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대학의 큰 과제인데 뭐 잘할 수 있으리라고 네. 생각하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한류의 영향이 한국의 한류가 뭐 K-팝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얼마 전에 K-방역까지 예, 또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군수물자까지도 뭐 수출할 정도의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데 뭐니 해도 그래도 문화적인 컨텐츠가 예. 한류의 그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동남아시아 학생들이 500여 명이나 와 있다는 것 예. 아주 희소식이라고 생각되면서 예. 국제 교류가 더욱더 강서대학이 좀 더 활발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차도 한잔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죠. 지금까지 이제 이런 어려운 직책들을 맡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연세도 지긋하신데 예. 살아오시면서 좌우명이나 또 느꼈던 거라든가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뭐 깊은 영향을 준 바가 있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자유, 평안, 감사 이것이 제 개인적인 어떤 삶의 방향의 가치입니다. 자유, 평안, 평안, 감사. 그러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과정에서 영향을 받았던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빨리 학교 운영에 관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81년도 제가 33살 때 이사로 선임됐던 33살 때. 예, 굉장히 참 빨리 젊은 나이에 예, 참여를 했습니다. 네. 30대 이사를 참여하고 40세 때 어떤 분에게 내가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 학교 고문교사로 계셨던 이상규 변호사님 네.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그분이 저를 불러요. 갔더니 고이사 이사회록을 봤더니 보니까 고이사 말밖에 없다고야. 그러시면서 이분이 저한테 조언을 주기를 이사회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 많이 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책임만 진다. 책임은 지라. 예, 두 번째 손 함부로 들지 말아라. 손을 함부로 들지 마라. 세 번째는 도장 함부로 찍지 말아라. 도장 함부로 찍지 마라.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 신중을 예, 기하는 예. 삶을. 그 이후로 제가 지금부터 정말로 법인인가 하면 꼭 가지고 다닙니다. 절대로 안 맡깁니다. 예. 제가 2년 전에 이사장에 취임할 때도 즉시 내가 인감을 해서 지금까지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살아있는 인감이네요. 예,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사에서 말 많이 안 하려고 노력하고 예. 손들 때는 내게 책임이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요. 이사장님을 하시게 되면 한 건 한 건이 고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일처리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어요. 그 말 듣고 나서 아하 내가 신중을 기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30대 했던 것이 40대 30대 했던 것이 지금 크게 변한 것 같아요. 항상 누군가 뒤에서 이놈하고 쳐다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50대 때는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하면 감리교 대표 감독을 역임하시고 CBS 이사장도 역임하신 표혁은 감독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얼마 전에 사립대학교 이사장 모임에 참석해서 그분을 뵀는데 아마 9순이 좀 넘으셨을 거예요. 가까이 되셨을 겁니다. 아마 그분을 뵀을 때 제가 50대 때 얘기입니다. 그분에게 어떤 사건이 있어서 좀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분이 그분에게 전화를 하시면서 두 마디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네. 첫 번째로 내 체면을 좀 살려주십시오. 체면을 예,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부탁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분에게 하시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남을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말이 굉장히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항상 도움을 좀 도움을 베푸는 주라. 사람이다. 저도 그래서 지금 총장을 할 때나 제가 이사를 할 때나 이사장을 할 때나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늘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지금도 내게 이익이 뭐냐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상대를 배려하는 쪽으로. 그게 굉장히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50대 때 얘기입니다. 제가 60대 때는 그때가 제가 현직 총장으로 있을 때인데 고려대학교에서 사립대학교 총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기수 총장님이란 우리 고대 총장님이었는데 그분이 총장님들 앞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나이 60이 되니까 자연이 보이고 사람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 말이 또 제 가슴에 굉장히 와닿습니다. 아, 그렇지. 자연이 보이고 사람이 보인다. 보인다. 정말로 젊었을 때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쁘니까. 아, 그분이 참 굉장히 깨달음이 나오고 공감을 했어요. 지금도 제가 자연을 아름답게 보려고 노력하고 사람을 아름답게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공자가 말하는 이순, 60의 이순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기로 이제 순순해진다. 예. 자연과 사람이 순순해진다. 예,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아름답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때도 매우 좋았더라.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사람을 보는 눈이 아름답게 보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예. 사람을 보는 눈이나 자연을 보는 눈을 아름답게 보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나은 사회로 나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그렇게 되지 그렇습니다. 못하는 게 이게 문제인데. 현실이. 사실 제가 70대에는 또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예, 예. 70대 가서는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성경 가운데 전도서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예. 전도서 보니까 참 우리 가슴에 새길 만한 귀중한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보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한 것이 5번이나 반복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모든 영광과 영화를 다 누렸지만은 노년에 헛되다 이렇게 깨달으신 것이고 덧없음을 알아라.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솔로몬이 그 다음에는 쭉 전도서 가정을 보면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다고 이렇게 현재가 기록이, 선물이다. 선물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사실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을 가끔 느꼈습니다. 전도서 보니까요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래 하나님께 섬김을 갖는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 곧 선하게 사는 것이고 선하고 남을 돕고 사는 것이고 돕고 살고 남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네.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14절 마지막 결론 부분에 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네. 모든 은밀한 일을 네.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세상에 최후의 심판을 의식하라는 거죠. 결국 그런 뭐냐면 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공짜 없죠.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고 네. 자기가 뿌린 대로 그 열매를 취하는 네.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우리가 선을 내가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네. 결국은 선을 심는 사람은 선을 거두고요. 네. 악을 심는 사람은 악을 거둡니다. 일종의 그 불교에서 말하는 권선징악이죠. 인간공부죠. 그것도 다 상통하는 물론 부분이네. 기독교 신앙은 인간공부는 결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살면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70대 느끼는 거예요. 예. 금년 들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제가 70대 중반이 지나가는데 뭘 느끼냐. 이혜령 교수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긴 자료를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그 이 내용이 보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는 본인은 울고 태어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박수를 친다고 해야 좋아서 박수 치고 사람이 죽을 때는 본인은 웃고 죽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슬피 울어줘야 된다. 거꾸로 반대가 예, 그걸 듣고 나서 그렇지. 나도 웃으면서 웃으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갈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잘 죽었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울어줄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제가 금년 들어서 느끼는 정서입니다. 이런 것을 내가 느끼면서 인생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남은 생에 길게 남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자국을 남기고 싶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싶은 것이지 네. 순수한 마음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 70을 넘기신 중반을 넘기신 우리 이사장님의 돌아온 지금까지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소중한 얘기들을 쭉 이렇게 가슴 속에 새겨두었던 그런 말씀들을 잘 해주셨는데 마치 어제 송해 부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MC로서 많은들의 그 박수를 받으면서 오히려 이제 물론 슬퍼하면서도 저 그 일생은 박수를 받은 일생이었죠. 그래서 참 종말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일을 아주 많이 해오셨습니다만 마지막 전도서를 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역시 기독교 대학 또 목사님답게 그런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강서 대학을 이끌어 오셨고 또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항상 중심에 서 계셨고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활동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또 나머지 복을 채워 주실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70대 후반에서 이런 얼마 전에 느낌을 들으셨는데 80도 되면 어떤 생각이 될지 그때를 한번 또 기대해 보면서 남은 또 모든 시간들이 아름답게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학교도 그렇게 아름답게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나 혹은 또 모든 우리 사회에 혹은 또 하고 싶은 말 혹은 본인의 희망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이니까 엊그제입니다만 우리 대학의 교직원들 종강 예배를 보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선택, 그다음에는 관용, 그다음에는 비전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인데 그 선택의 주체는 본인입니다. 환경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결국 내 인생이나 내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본인이 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학교를 우리는 또 잘해서 선택해야 되고 그다음에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고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뭐 선택해야 되고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선택해야 되고 끊임없는 우리 인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고는 자신이 달려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이나 또 지나친 이기적인 선택이나 지나친 물질적인 선택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저는 그래서 두 번째는 관용이라고 하는 말 혹은 양보라는 말을 내가 무척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성서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베델과 아이사 장막을 치고 살다가 목자들이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다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선택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선택이 이게 관용하고 연결이 되네요. 사실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라고 하는 힘 있는 사람이고 윗사람이 하는 겁니다. 밑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밑에 사람이든 잘못하면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능력자가 또 윗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고 또 양보할 때 그 사연이 아름다워지고 그것은 아름다운 관계를 저는 형성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결국은 뭐냐? 선택의 결과에서 비전은 뭐냐면 롯은 결국은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안을 선택했습니다. 양보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과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런 비전으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너는 너 있는 곳에서
종과 행하여 보라.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축복하고 번영이 넘칠 것을 그는 비전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으로 바라보고 간용하고 양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비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아이고, 겁니다. 예, 그것이 제가 네. 이번 종강 예배 때 우리 후배들에게 혹은 학생들에게 예. 우리 교직원들에게 제가 메시지를 전한 내용입니다. 그러셨군요. 우리 대학을 제가 좋아하는 말이 몇 개 있지만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하고 대도무문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까지 하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까지 내가 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도무문이라면 이 박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본인이 거리낌 없으면 문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리낌 없으면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후배들에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내가 법에 위반이 없다 그러면 나는 누구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법에 위반이 없으면 뭐 눈치 볼 건 뭐 있고 다른 사람 의식할 건 뭐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는 남은 생애를 살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학교를 내가 오랫동안 운영해 왔고 앞으로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대학에 이사를 24년 동안 했습니다. 네, 오래 하셨죠. 네, 참 오래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인간관계에 원만하시니까 그렇게 해오신 것 같아요. 참 부족한 점이 많죠.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쓰신 저서가 그 예화를 아름다운 설교회 때 많이 등장하는 예화 200서는 책을 쓰셨거든요. 예화인데 이런 성경 구절 등등 다양한 예화들이 이렇게 충분히 많이 나오는데 그 책을 내가 오늘 못 들고 왔습니다만 한번 그런 거 보시면 평상시에 이런 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 책 속에도 담겨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책은 사실은 이명건 교수님 많이 도와주셨고 또 많이 또 제작하는데 감수하셨고 많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직접 쓴 것은 아니고요. 편집해서 이렇게 좋은 글들을 편집한 거니까 그런 애화들 편집한 기억이 거니까. 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올해 지나면 2년 지나면 제가 하나님이 일한 지가 5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4년 12월부터 내가 목회자로의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이 너 있는 곳이란 말을 꼭 내가 강조합니다. 내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저는 한결같이 목회자적인 삶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학자의 길도 있었지만 그쪽보다도 아니면 법인 운영자보다도 사실 나는 목회자의 삶이 내 전부였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그렇게 해서 나는 마치고 싶지 다른 것으로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모든 소원들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